안녕하세요, 짜용스테이션의 짜용입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거머쥔 한국영화 기생충. 세계의 관심이 다시 이 영화로 쏠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기생충 보셨나요? 한국의 생활상이나 문화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인지라 대만 분들이 보시기에 궁금한 장면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만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인인 제가 기생충 속 한국의 생활 문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예습하기 좋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이해를 도와주는 오늘의 컨텐츠 시작합니다. 반지하. 극중 기택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반지하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한국의 주거 형태 중 빌라의 반지하입니다. 완전히 지하가 아니고 반쯤 땅속에 묻혀있고 창문이 지상으로 나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주거 형태는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채광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돼서 습한 대신 지상층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죠. 결국 기택의 가족은 가난한 동네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아주 가난한 가족입니다. 이런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요. 한반도는 현재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인지라 70년대 남한 정부는 전쟁 시에 방공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고 건물마다 이런 지하, 반지하 공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는 창고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8, 90년대가 되면서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거용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현재는 신축 주거용 건물의 반지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짜용이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주거용 지하 공간이 없어요. 오래된 옆 건물입니다. 저곳이 바로 반지하입니다. 대저택. 극중 동익이 사는 곳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대저택입니다. 이런 형태의 저택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동네는 바로 성북동, 평창동이죠. 이곳들은 재력가들과 유명 연예인이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에 반지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런 거대 저택에도 지하 벙커를 건설해 놓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화의 스포일러이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기생충을 보러 고고! 과외. 기우는 친구의 소개로 과외라는 일자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동익과 연교의 딸 지소의 선생님입니다. 과외라는 것은 학생과 선생이 1대1로 수업을 하는 교육 방식으로 한국에선 대학생 알바의 꽃이죠. 적은 시간 일하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과외 선생이 스스로 전단지를 붙여서 수업을 홍보하거나 중간 소개업체에서 과외 선생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좋은 선생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식입니다. 기우도 친구의 소개로 과외 선생님을 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인 경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과외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몸 쓰는 게 더 편했던 저는 금방 그만뒀어요.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김씨 가족들은 박씨 집안의 다양한 분야로 취직을 합니다. 엄마는 가사도우미로, 아빠는 운전기사로 취직하자. 운전기사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는 직업이긴 한데 그중 가사도우미는 이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가지고 가사도우미가 오랜 세월 집에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영화에선 가족들과 가사도우미 사이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지만 현실에선 둘이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 극중 기택의 집은 때 아닌 소나기로 집이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한국은 여름마다 비가 오랜 기간 많이 오는 여름 장마철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영화에 나온 정도로 아파트나 빌라, 지하가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하천들이 넘치고 하수도가 역류해서 아주 물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난리까지 나는 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지대, 하수시설이 안 좋은 곳은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지하가 다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여행을 하실 때는 이런 여름 장마철은 꼭 피해서 오세요. 이제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까요? 슈퍼마켓 소주. 영화 초반 기우와 친구가 소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슈퍼마켓이고요.
여기서 술과 과자 및 안주를 사서 슈퍼마켓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십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생활문화입니다. 술집에 갈 돈을 아끼려고 혹은 그냥 가볍게 술 한잔 하려고 집 근처 이제 슈퍼마켓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맥주 안주를 먹는 모습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사랑하는 음주 문화였는데요. 요새 들어 주류 판매 관련법과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이유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태세입니다. 맥주, 필라이트. 기택의 가족이 먹던 술로 2017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수는 4.5지만 메가 함량이 낮아 사실 맥주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대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이뤄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볍게 즐기는 그런 술입니다. 유럽 맥주의 강한 향을 싫어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그런 향이 거의 없는 그런 술입니다. 삼겹살 구워 먹기. 기택의 가족이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휴대용 버너인데요. 가정집에서 왜 휴대용 버너를 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굽는 대로 바로바로 먹기 위해서 이런 휴대용 버너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모여서 허거 드실 때 휴대용 버너 많이 쓰시죠? 기사식당 뷔페. 기택의 가족이 동익의 집으로 다 같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맛있는 식사를 하러 방문한 곳이 바로 이런 기사식당입니다. 대만의 쭈쭈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대만의 쭈쭈찬은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을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먹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기사식당 뷔페는 이제 1인분 정도 식사할 정도의 가격의 돈을 내고 저기에 놓여진 이제 수많은 반찬들, 재료들을 알아서 골라서 무제한으로 먹는 시스템입니다. 가성비가 대박이죠. 짜파구리. 연교가 맛있게 먹던 짜파구리. 이는 이제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한 번에 섞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 조리법은 따져보면 90년대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남자들은 이런 걸 이제 군대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단체로 여러 명이서 라면을 먹기 때문에 다양한 라면을 섞어 먹습니다. 저도 이거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몇 년 전 방송에도 짜파구리가 소개되면서 유행을 탔고 영화가 대박을 치고 나서 이 라면들의 제조사에서 짜파구리 제조법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네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까르푸에서 사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우 짜고 살짝 매운맛입니다. 대만 대왕 카스테라. 한국 영화에 이제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나와서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기택도 이 가게를 하다가 쫄딱 망했고 근세도 이걸 하다가 쫄딱 망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2016년에서 17년 정도에 단수이의 대왕 카스테라가 한국에 들어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비슷한 카스테라 매장이 엄청 생겼었는데요. 한국 특정 폭로 방송에서 이런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정보를 잘못 퍼뜨리고 당시 이제 계란값도 폭등하는 악재가 겹쳐서 이제 한국에선 쫄딱 망한 프랜차이즈로 유명합니다. 이 대만 대왕 카스테라 진짜 맛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선 잘 없어서 아쉬워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기생충 속 한국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던 분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테고 안 보신 분들은 이 정보를 통해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짜영이 보여드릴 다음 예술 문화 관련 영상은